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리스딕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퍼스널 주리스딕션, 그 다음에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 그래서 연방 코르트로 갈 것이냐, 스테이트 코르트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 문제를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는 이제 소장을 이제 전달하는 건데요. 소장을 이제 전달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소장 전달하는 문제가 왜 굉장히 중요하면, 지금 이제 퍼스널 주리스딕션과 이제 관련이 돼서, 퍼스널 주리스딕션 관련이 돼서, 퍼스널 주리스딕션이라는 것은 현재,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이제 외부 사람, 타주 사람을 캘리포니아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서 재판을 강제적으로 이제 받게 하는 이러한 파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때는 그건 듀프로세스 위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헌법, 어멘드먼 5조, 어멘드먼 14조, shall not deprive a person of life, liberty,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거기서 리버티 문제라는 거죠. 강제로 끌고 온다는 거죠. 안 오면 이제 손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듀 프로세스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로서 우리가 이제 퍼스널 주리스딕션 문제를 논한 거죠. 퍼스널 주리스딕션이 있다.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는 데려오는 근거가 뭐냐?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는 데려오는 어떤 과정도 이제 적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주리스딕션 문제를 왜 다투는 거, 따지는 근거는 바로 듀 프로세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특히 왜 미니멈 컨택이라는 거죠. 미니멈 컨택이 뭐라고 해서 미니멈 컨택 with forum state so that the exercise of the jurisdiction does not offend the traditional notion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traditional notion 그게 바로 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듀 프로세스 노선 관념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미니멈 컨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니멈 컨택이라는 것은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어떤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니멈 컨택이 있어서 데려오는데 그럼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에서 소장을 전달해서 방어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러한 케이스로 네가 속에 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알려줘서 방어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의 어떤 사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보통 두 장이 가요, 두 장. 뭐 하나는 컴플레인을 카피한 거고, 하나는 이제 소환장, 콜투가 이제 소환, 하나는 서먼. 서먼. 하나는 이제 컴플레인. 이 두 장이 가요, 이제 컴플레인. 가가지고 이게 뉴욕에 있는 옐로우 택시 사장님에게 이제 날라가야 되는 거죠. 저게 도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결석 재판은 디폴트 저지먼 했다. 아주 이거 큰 문제예요. 네. 완전히 헌법 위반이에요, 저는 헌법. 얘게 여기 어떤 듀 프로세스, 헌법이 인정하는 어떤 듀 프로세스 그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 거예요. 방어의 기회를.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 아주 큰 문제. 그래서 컬렉터럴 어택도 가능합니다. 저건. 완전히 듀 프로세스를 뿌리채 흔들어 버린 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자기들끼리 디폴트 저지먼 해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온다. 판결을 갖고 여기 에쿠리 법원 와가지고 인정티브 릴리프를 구해요. 이거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금시초문이다. 따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도달이 안 되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콜트에서 어떤 절차는요. 이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부터. 내가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컴플레인을 작성해도 이게 도달이 안 되면요. 더 이상 이것은 완전히 뇌사 상태인 거죠. 뇌사. 그 컴플레인은 뇌사 상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달하는 방식을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FR이 어디죠? 도달하는 거. 네. 도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하는 문제는 우리 지금 FRE에서 아주 상세히 FRCP에서 이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 FRCP 네. 이게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죠. 우리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룰은요. 어떤 걸 배우냐면 두 가지예요. 28 USC United States Code 28 여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룰을 배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enabling 또 이 28 USC는 US 컨그레스가 법을 제정할 때 이런 식으로 US 코드 해가지고 번호를 붙여야 아주 중요한 법률들은 물론 이 28에 이제 별명이 또 따로 있죠. 그렇지만 찾기 좋게 이렇게 28 USC 그러면 이것은 페더럴 콜트의 어떤 시빌 프로시저 이거에 관련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거는 룰즈 또 하나 법을 하나 또 제정했어요. Rules in Enabling Act라는 법을 제정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컨그레스가 페더럴 컨그레스 이 법을 제정해서 뭐라고 했냐면 US 수프림 코트로 하여금 룰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룰. 네. 수프림 코트. US 수프림 코트에게 룰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네. US 네. 수프림 코트한테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게 FRCP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다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죠. FRCP.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룰에는 분명히 네 가지가 이제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옵션으로 이제 이거 하나를 더 줬어요. 옵션으로. 자기 직접 이러한 네 가지 방법으로 해도 되고, 또는 이런 방법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트, 지금 이제 포럼 콜트, 연방 법원이 위치되어 있는 어떤 좀 캘리포니아 지금 센트럴 디스트릭 코트 US 코트에서 만약에 서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다 그러면 좀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되는 그 주가 인정되는 어떤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 절차 그거를 이용해도 되고 또는 디펜던트가 사는 지역의 주가 인정하는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 절차를 따져도 된다. 이걸 안 따라도 되고 연방 FRCP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한 이 방법을 따라도 되고 그 옵션으로 그 연방 법원이 위치되어 있는 스테이트가 인정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절차를 따라도 되고 또는 디펜던트가 살고 있는 스테이트가 인정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절차를 따라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는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퍼스널 서비스라는 것은 직접 전달하는 거, 피고인한테 이제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저거는 피고인한테 디펜던트한테 이제 직접 전달하는 것을 저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직접 전달하는 거. 그래가지고 FRCP 4네요. 네, 4. 내가 이거 규정이 되겠어. 이게 직접 전달하는 거야. 퍼스널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을 보내서 디펜던트한테 직접 디펜던트 손에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퍼스널 서비스예요. 네. 얼마든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콜트에 가서도 이제 해봤는데 콜트에 가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콜트에 가면 이제 클럭이 있어요. 여기 가면 클럭 사무실이 있어요. 클럭. 네. 클럭 사무실이 있어서 저는 소액 사건 이런 거 갖고 변호사가 아닌 시절에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가면 종이에다가 이제 소장을 써요. 소장을 쓰면 흑인 아줌마가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이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비용도 여기다 카드도 긁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소장을 작성해요. 그러면 접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죠. 거기서 접수가 되면,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갖다 전달해도 되고, 이 법원 직원 셰리프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셰리프. 네. 셰리프한테 하면은 이제 돈이 들겠죠. 네. 네. 셰리프. 맞나요? 셰리프를 통해서 하면은 돈이 이제 들겠죠. 마샬을 통해서. 네. 셰리프를 통해서 하면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들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갖다 주도록 이제 하죠.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셰리프를 보내면은 아주 큰일 나죠, 돈이.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데, 이제 직접 할 때, 소환장 양식도 있고, 컴플레인도 있어요. 그래서 해놓고, 이 클럭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그래요. 이 소환장에도. 쭉 해가지고, 쭉 내면에 클럽 아주머님한테 쭉 해서 빨리 여기 도장 찍어달라. 도장. 여기는 내가 컴플레인은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서먼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그래서 서먼 빨리 코트 도장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직접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면 안 돼요. 왜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안 돼요. 누굴 보내야 되냐면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당사자 본인이 가면 안 돼요. 가면 싸움이 일어나서 안 돼요. 누군가를 대신 보내서 직접 전달하면 된다. 또 보통 이제 셰리프를 통해서도 이제 하게 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해되셨죠? 본인은 안 돼요. 네. 직접 펄스인데 본인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직접 그 사람 손에 쥐어줘야 된다. 직접. 퍼스널 서비스라고 그러고 셰리프에서 해야 된다. 퍼스널 서비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직접.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찾아갔는데 없어요. 없으면은 그 주변 사람한테 이제 줘도 된다라는 게 이제 substitute 서비스예요. 이거 주변 사람, 이거 본인. 이거 주변 사람한테 줘도 서비스의 효력이 있다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usual place of abode 그 사람이 보통 거주하는 장소여야 되고